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금요일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그 사랑 중에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질투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난 질투심이 좀 적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좀 많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투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복합적 감정이죠. 부러움과는 다르죠. 그죠? 부럽다는 거는 그냥,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감정이라면, 질투심은 배타적 권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협받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가 침해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러움과 질투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죠. 그냥 부러워하는 거는 부러워하세요. 네, 근데 질투는 조금 위험한 감정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면에 알기 때문에 질투심은 자꾸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질투심이 증폭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질투심을 왜 내가 직접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거는 내 자존심에 일단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동반돼요.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관심을 갖는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내가 강한 질투심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요건인 배타적 권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자존감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후배가 나보다 젊고 예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흔들리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조금 나이 드신 사무실에서 일을 정리해 주시는 아주머니한테 친절하게 대한다.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질투를 느끼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죠? 그 정도까지 질투를 느낀다면 그건 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보다 조금 나을 것 같구나, 나랑 비슷한데 뭔가 나의 심기를 건드는 거는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투에 대한 정확한 심리학적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과 여기에 사랑과 존경,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결합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러움과는 좀 다르다. 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위협받을 때, 또 내가 아끼는 대상의 관심을 빼앗아 갈 때 강한 질투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질투심은 그래서 배타적 권리가 되고, 이것을 행사할 때는 강한 공격성, 그리고 강한 감정적 폭발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이 아내의 성적 배신에 더 많은 질투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남편의 정서적 애착에 이 분노와 질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조사에 의하자면 여성분들은 정서적 애착,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후배, 친하게 지내는 동료, 이거에 한 80% 정도가 질투심을 느낀다라고 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왜 남자들이 이 아내의 어떤 성적 배신에 집중하느냐, 그것에 더 많은 질투심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100%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성적인 관계를 지배적으로, 배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만 성관계, 나하고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혹시라도 자식이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프리하게 섹스하고 잠자리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은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게 되면 사실은 20년, 30년 정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이 왜
내 남편이, 내 애인이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느냐. 그것은 이 정서적 애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와야 될 나와 내 자식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줄이게 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고요. 또 여성은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허리, 엉덩이, 머리카락을 주시해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식기능, 그 다음에 젊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뱃살이 나옵니다. 남자든 여자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뱃살이 없다는 거니까 뱃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 생식 능력,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참 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젊음의 상징이 정말 풍성한 머리, 그리고 윤기 나는 머릿결,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내 남편이 관심을 갖고 친하게 지내는 이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 엉덩이, 머리카락을 본다.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경쟁 상자가 될 수 있는 내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뭐 가깝게 관심을 갖는 그런 남자에 대해서는 어깨를 본다고 합니다. 먼저. 예, 어떤 강한 남성성,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어깨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뭐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아니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열악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숙여집니다.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어느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좀 피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 질투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요. 가끔씩 좀 어이없는 사건들도 볼 수 있어요. 뭐 60대, 70대 뭐 연인인데 부부도 아니에요. 연인인데 아니면 뭐 헤어졌는데 질투심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네 집 가서 불 지르고 뭐 살해하고 뭐 이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봅니다. 물론 세상이 이제 고령화되고 다들 이 오래오래 사시니까 이 황혼 로맨스 이 뭐 이런 데서도 질투심들이 계속 그렇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살인을 할 경우에 질투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요, 남자는 12%입니다. 그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살해 동기의 질투심은 16%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살해 동기에서의 질투심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살해로 저지르는 횟수는 남자분들이 더 많고 더 잔혹하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투심,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이런 과정이 없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꼬리치고 다니니까 저 남자가 저렇게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먼저 자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너무 옹졸한가? 내가 좀 예민한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한테 충분한 자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파트너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청하세요. 자신이 불안,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공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꼭 내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뭐 어머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아니면 뭐 대학 다닐 때 첫사랑이 바람을 펴서 내가 차였다. 각각 이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행동을 보게 되면 과잉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뭐 열세에 있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약점들은 다 있어요. 사랑을 한다면 그 약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상대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을 꼭 내 쪽으로 끌고 올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나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존감, 그리고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배타적 권리이기는 한데, 상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월등하게 우월하다면 이 질투심은 잘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상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열등하다고 느끼면 질투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상관없어요. 인생 100살, 120살까지 산다는데 운동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거울 보세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젊은 막 연예인, 아이돌, 막 멋있는 배우처럼 잘생기고 멋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충분히 자기를 가꾸고 아끼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작은 그런 어떤 경쟁심, 배타적 권리, 이런 감정인 이 질투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조언드리고 싶어요. 살아보니까 내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도 내 게 아니고요.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부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 것은 그냥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몸뿐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가끔씩 보면 누구한테 사용되죠. 마트 가야 돼. 그러면 운전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짐 들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고, 그거 그를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거 내 것이 아니었죠, 그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내 집,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 집, 그거 천년만년 내 겁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팔든 하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배타적 권리 좋아요. 왜냐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이 자식을 키워낼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이 사랑이 더 무르익고 책임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배타적 권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넌 내 거야, 누구도 손대지 마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자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아니요. 지나보면 정말 뭘 했나 싶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내가 사랑하는,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저 사람은 오롯이 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이고 나는 내 것이에요. 그냥 시간과 뭐 어떤 타이밍이 맞아서, 서로 또 마음이 맞아서 함께 있는 것 뿐입니다. 가압의 상태죠. 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뭐 배타적 권리를 요구한다. 그럼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막 쓰게 되죠. 막 다루게 됩니다. 그것 또한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압의 상태라고 하면 어때요? 완전한 내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이다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더 관리할 수 있죠. 왜요?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냥 가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운동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게 관계에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막대하고 나는 내 관리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질투심만 커져간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에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 자신한테도 절대 좋을 수 없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어떤 그늘, 그림자와 같은 질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